안녕하세요. 영화 리뷰어 시민케이크입니다. 오랜만에 슈퍼전대 악당들의 정치 이야기를 다룰 건데요. 악당 사회를 통해 우리가 반면교사 삼을 점이 있는지 분석하는 코너입니다. 오늘 다루는 주제는 빛의 전사 마스크맨의 빌런, 지저제국 츄브입니다. 츄브는 지하에 살면서 지상을 정복하려는 집단인데요. 저는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츄브 일당에게도 정치적인 태도나 이해관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마스크맨 악당들의 정치 이야기는 1부와 2부로 나뉩니다. 이번 1부에서는 키로스, 이하루 공주, 꾸미, 이가무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먼저 도적기사 키로스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사실 키로스는 츄브 소속은 아니고 제3세력인데요. 키로스는 츄브와 달리 지상을 지배한 데는 관심이 없고 오직 금은 보아와 이하루 공주를 차지하려고 마스크맨과 싸웁니다. 키로스는 주로 혼자 활동하지만 개인 능력은 뛰어난 편입니다. 처음 등장하자마자 마스크맨의 필살무기인 쇼트본버를 파괴했고 전투력도 뛰어나 마스크맨과 치르는 전투에서는 쓰러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나름 전략도 잘 짜서 바라바를 이용해 이하루 공주를 데려가는 데도 성공했죠. 특히 츄브의 일반 간부들은 갈 수 없는 바람지옥을 오가면서 지저수를 데려오는 건 키로스만의 전매 특허라 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회사원은 아니지만 능력 있는 프리랜서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나름 능력 있는 프리랜서가 거대 집단을 상대로 오만을 부리면 어떻게 될까요? 슈퍼전대의 제3세력 대부분은 메인 악당 조직보다 세력은 작아도 각자의 능력으로 이런 단점을 커버하는 캐릭터들이 많습니다. 쿠레시맨의 사카오라는 가르단이라는 오른팔 덕분에 라데우스와 대등하게 싸웠고 바이오맨의 실버는 바르지온 덕분에 바이오로봇과 싸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맨의 키로스에게는 매번 바람지옥에서 데려오는 지저수 외에는 세력이 전무했습니다. 츄브의 간부 중에서도 키로스에게 호의적인 간부는 단 한 명도 없었는데요. 이렇게 자기 편이 적으면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데 키로스는 너무 오만했습니다. 우선 키로스는 27화에서 처음 등장할 때 제바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마스크맨을 쓰러뜨리면 이하루 공주를 데려가겠다는 계약이었죠. 교활한 제바가 승인하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구두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키로스는 제바와의 계약은 무시하고 마음대로 날뛰었습니다. 비록 가짜였지만 리살도구라를 일방적으로 부활시켜 제바를 곤란하게 만들었고 바라바를 꼬드겨 이하루 공주를 바람지옥으로 빼돌리는 식으로 멋대로 날뛴 겁니다. 하지만 그 오만은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단지 제바 대왕이 바람지옥까지 쫓아오지 못할 거라는 것만 믿고 이하루 공주를 빼돌렸는데 그 바람지옥에는 지고쿠 도고라가 대기하고 있어서 실패합니다. 이하루 공주의 얼음을 녹이려 할 때에도 오요부를 황금으로 꼬실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전사로서의 긍지가 강한 오요부에게 황금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세력이 없던 키로스는 혼자서만 활동하다 보니 각종 변수나 상대방의 가치관을 가늠하는 능력이 부족했던 겁니다. 아무리 거액의 뇌물을 주어도 받지 않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죠. 결국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키로스는 츄브 간부들의 다구리로 쓰러집니다. 세력이 약하면서 거대 조직을 상대로 건방지게 행동하거나 상대를 돈으로 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게 키로스의 패착이었습니다. 다음은 이하루 공주입니다. 이하루 공주 역시 시리즈 내내 츄브의 간부로 활동하진 않았지만 1화 초반 시점만 해도 츄브의 스파이라는 직책이 있었기 때문에 짧게 다룹니다. 이하루 공주는 극중 묘사처럼 정의로운 인물이며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인재입니다. 처음에는 스파이로 활동했지만 레드마스크를 사랑하게 되면서 츄브의 지상정복을 막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키로스처럼 자신의 세력이 부족해 제바를 막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가문인 이가무 가문은 이미 제바에게 흡수되었고 이가무 가문의 수장인 이가무는 제바의 꼭두각시로 전락한 지 오래였습니다. 이하루 공주 입장에서는 타케루에게만이라도 침략 사실을 알리는 게 그나마 할 수 있는 전부였던 겁니다. 만약 이하루 공주가 츄브를 바로 배신하지 않고 다른 간부들 몰래 이가무를 계속 설득해서 세력을 규합한 뒤 두 자매가 함께 제바를 상대로 반정을 일으켰다면 츄브의 지상 침략은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이하루 공주가 속지 않은 언니를 대신해 지하 제국을 잘 다스렸을 거라 생각하니 안심은 됩니다. 이하루 공주가 비록 지도자 경험은 없지만 마냥 바보처럼 착한 사람은 아니고 마스크맨과 함께 제바와 싸우는 과정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지라 이때 쌓은 정치 경험을 통해서 지저 백성들을 잘 다스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후민입니다. 후민은 이가무의 직속부하로 활약하는 지저 닌자인데요. 전투력도 뛰어난 데다 이가무를 잘 보필하는 충신 중의 충신입니다. 물론 그만큼 장단점도 명확합니다. 후미는 닌자라 그런지 보스에 대한 충성심은 뛰어납니다. 이가무가 곤란한 일이 발생하거나 목숨을 걸고 싸우려 하면 말리거나 달려가서 보필하는데요. 그리고 제바 몰래 이가무의 동생인 이하루 공주를 부활시키려 한 걸 보면
이가무는 물론 이가무 가문에 제대로 충성하는 부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사들이 선호하는 부하 타입이죠. 하지만 이런 후민에게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잘못된 길로 가려는 상사를 막을 힘이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사실 후민은 이가무에게 충성하긴 했지만 제바의 정체를 알게 되었을 때에도 이가무에게 별다른 충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사가 시킨 대로 묵묵히 하는 것이 닌자 특유의 간지로 여기는 분들도 있겠지만 상사가 잘못된 길로 가면 바로 잡아주는 것도 부하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후민은 제바의 정체를 알게 된 뒤에도 이가무의 갈팡질팡을 지켜보기만 할 뿐 충원하진 않았습니다. 결국 이가무는 예정대로 제바에게 배신당했죠. 그나마 후민이 목숨을 던져 이가무를 지키면서 도리는 다 했지만 충성심만 보여주고 끝난 게 아쉬울 따름입니다. 후민은 이가무를 교육했던 이진이나 고다이 도구라처럼 강경하게 충원했어야 했습니다. 도망자 닌자인 이진은 감옥에 잡혔을 때도 몰락한 왕가를 일으키자며 이가무를 설득했고, 고다이 도구라는 이가무의 칼을 맞는 와중에도 싸움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고 충원했습니다. 이진이나 고다이 도구라는 딱 한 해만 나와서 이가무를 설득하지 못했지만 평소에 이가무와 함께하는 후민이 두 사람처럼 이가무에게 충원했다면 이가무가 막장으로 가진 않았을 겁니다. 제대로 된 부하 직원은 상사의 명령을 그냥 따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상사가 잘못된 길로 빠지면 견제하고 충원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1부의 마지막으로 지저왕자 이가무를 다루겠습니다. 마스크맨 시리즈에서 이가무는 상당히 매력적이고 입체적인 캐릭터인데요. 몰락한 귀족의 왕자이지만 새로운 지배자의 하수인으로 전락했고, 여성이지만 남성의 역할을 대신하며 가문의 영광을 위해 고생을 감내합니다. 이런 부분만 보면 의젓해 보이기도 하고 연민도 생기지만 현실 정치나 사회에서 보면 대표적인 암군 중의 암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가무는 이가무 가문의 적통 중의 적통입니다. 이가무가 왕자 행세를 한 걸 보면 이가무 가문은 여성이 왕이 될 수 없다는 살리카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하루가 지도자가 된 후에도 남성 종친에 대한 언급이 없던 걸 보면 살리카법이든 뭐든 이가무가 여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가무는 자신의 이런 정통성을 바탕으로 지저 백성들을 규합해 제바에 대항할 명분이 충분했습니다. 특히 이진 같은 충신도 이가무를 계속 설득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가무는 자신의 가문을 침략한 제바의 하수인이 되어 그가 시킨 일만 했습니다. 제바는 이가무 가문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자신이 시킨 대로 해야 한다며 이가무를 가스라이팅했습니다. 하지만 제바가 이가무를 속였다고 해서 이가무에게 책임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이가무의 대표적인 잘못 중 하나는 실체도 없는 이가무 가문의 영광에 집착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가무의 몇몇 작전을 보면 단순히 자존심 회복을 위해 무리하게 진행한 작전들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가무가 그렇게 집착하던 이가무 가문의 영광은 대체 무엇일까요? 이가무 가문이 다시 지저를 지배하는 거? 이가무가 제바를 능가하는 최강자가 되는 거? 아니면 이가무 가문이나 지저 세계가 부유한 국가가 되는 거? 아무리 따져봐도 이가무가 원하는 가문의 영광에는 실체가 없습니다. 이가무는 실체도 없는 가문의 자존심 회복에만 급급했고, 이런 이가무의 모순된 성정을 제바 같은 독재자가 제대로 이용했던 겁니다. 결국 이로 인해 이가무는 제바의 꼭두각시가 되었고 자신의 백성을 핍박하고 말았습니다. 이가무의 또 다른 실책은 백성을 저버렸다는 점입니다. 이가무는 제바의 그늘 밑으로 들어갔는데 단순히 제바 밑에서 지상만 공격한 게 아니라 한때 자신의 백성이었던 지저인들도 핍박했습니다. 이진이나 고다이 도구라 같은 충신들의 충원을 듣지 않고 언젠가 이가무 가문의 영광을 되찾아줄 거라는 제바의 가머니설만 믿고 살아온 겁니다. 덕분에 지저인들은 흩어졌고 이가무 역시 민심을 잃었습니다. 이가무는 이렇게 막장 위정자로 살아오다 보니 현실 감각과 위기감에 묻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제바의 정체를 알게 되었을 때는 자신의 브레이크를 밟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제바가 리살 도구라니까 따르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도 너무 멀리 오는 바람에 멈출 수도 돌아갈 수도 없던 겁니다. 결국 이런 줏대 없는 성격 때문에 이가무는 제바에게 배신당했고 자신만 바라보던 충신, 후민마저 잃었습니다. 그나마 막판에는 이하로 공주와 함께 제바를 물리치는 데 일조했고 가문의 적장녀인데도 지도자가 되지 않고 속죄의 길을 떠났습니다. 물론 이가무가 지도자가 되었어도 제바의 앞잡이로 살아온 전적 때문에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정통성이 뛰어난 귀족이나 왕이라도 백성을 저버리면 절대 권력을 오래 유지할 수 없습니다. 조선의 10대 임금 연산군은 왕비가 낳은 적장자였는데도 난행을 일삼았고 백성을 수탈했기 때문에 결국 조선거국 최초로 신하들에 의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정통성이 뛰어나도 백성을 핍박하는 지도자는 권력을 오래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가무 같은 리더가 되지 않으려면 현실을 항상 주시하고 강자의 그늘에 머물지 않으며 항상 백성이나 국민들에게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앞에도 언급했지만 이가무가 이화에서 이하로 공주를 쉴드 쳐서 얼음지옥을 면하게 한 뒤
제바 몰래 세력을 규합해 반정을 일으켰다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가무의 리더로서의 자질을 많이 비판하긴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가무라는 캐릭터 자체를 레이네펠 다음으로 많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4명의 지저인들을 다루었고요. 다음 2부에서는 바라방, 오요구, 아나그마스, 그리고 제바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이상 영화리뷰 시민케이크였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